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건가에 대한 거를 심리학자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거나 연구를 하는 황상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격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라는 것이 내 마음이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심리라는 건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처한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가, 이것 모두가 그 사람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다. 그 고유한 특성이 바깥으로 표현돼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일 때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과 외부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심리학자들은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야 하는데 많은 심리검사들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뭔지만 초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 개체성을 잘 드러내는 심리검사는 지금까지 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만든 것도 있고요. 황저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황상민이 만든 성격 검사,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성격을 나타내는데 적용을 했죠. 한 가지 개념은 자기평가,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이 유형은 사람이 이 각각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이 그 사람이 현재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나머지 유형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어떤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타인평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건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결코 알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 라고 의식을 할 때는 자기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항상 의식하고 있는 측면에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할 때 너 성향에 맞게 살아라.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WPI는 사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WPI에서 자기평가는 본질적인 자기의 성향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타인평가는 그 성향이 지금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내가 또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쫓아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리얼리스트 성향이 나왔다.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은 사실 진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속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또는 남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요구를 잘 수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화가 잘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인간이 가진 개체성을 빨리 버리고 자기 자신은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나 집단의 요구를 내면화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 릴레이션이 상당히 개입이 많이 있으면 혼자만의 세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약간 나르시스적인 심리 상태에 있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리얼리스트 성향보다 릴레이션이 높은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추구하는 관심 갈구의 심리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로맨티스트는 트러스트가 일치되면 비교적 심리적으로는 안정된 상태고 휴머니스트는 매뉴얼이 받쳐주면
상당히 나름대로 멋진 모습이 나타나고, 아이디얼리스트는 셀프가 어느 정도 일치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남다른 생각이나 꿈을 향해서 웬만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에이전트하고 컬처가 일치하면 이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일한 만큼 성과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개입이 생기면 의기소침한 모습, 독불장군, 고집불통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비극이라는 건 결국에 그 사람의 성향이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극의 에센스거든요. 로맨티스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감수성이 공감되고 공유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애와 같은 감정을 추구를 해요.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떨리는 그 마음이 저 사람도 똑같이 같이 떨리겠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 이유와 삶의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런데 공감이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좋은 특성이에요. 근데 상대로부터 반응을 못 받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을 때는 이 부정적인 게 똑같이 정폭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특성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XX가 미쳤지, 나를 못 알아보고, 그래 세상에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지,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난 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로맨티스트는 연애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연애를 잘할 수 있고 못하는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은 또 상당히 떨어져요. 왜? 자기 감정에 너무 치중하니까. 자기가 좋아지면 상대방도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게 수용이 안 되면 그걸 전부 다 자기를 질책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감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로맨티스트가 조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로맨티스트가요,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되냐면, 자기의 감성과 감수성을 자기 혼자 가지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또 쉽게 수용해주지 않는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는 그 어려움을 진짜 견디면서 뛰어넘어야 되는 그 과제를 이루어야 돼요.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재능을 많이 발휘하냐면 예술 활동이에요. 감수성을 내려놓고가 아니라 자기 감수성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남들한테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알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당히 찬바람이 불어치는 냉대를 받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골방에서 숨어 있지 말고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든 전시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지 블로그를 하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너를 지켜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너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너가 하는 것을 네가 사랑해야 되고 뻔뻔스럽게 알려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장 로맨티스트가 로맨티스트답게 살 수 있고 본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휴머니스트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나 주위 환경이 자기가 어느 정도 통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상당히 있고,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다 자기 생각에 동조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 자기 생각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비교적 쉽게 가지는 성향이 휴머니스트 성향의 사람들이거든. 휴머니스트 상사는 눈에 많이 띄어요. 나서기를 좋아하고 오지랖이 넓고 또 일단 목소리 크고, 그런 상사는 대개 일을 하는 데 있어 어쌰어쌰 하고 부하 직원이 자기한테 맞추는 거를 상당히 원해요. 근데 이분들이 가지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행동력은 있는데 성급한 결정이거나 단편적인 결정을 낼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로맨티스트 성향의 친구들이 이런 상사를 힘들어하는 거는, 일단 휴머니스트 상사는 액션이 빨라요. 그래서 빠른 반응을 요청하는데,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빠르고 꼼꼼하게 잘하는데, 낯선 상황에서 또 낯선 과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주저하고 반응이 느려요. 거기에 대해서 왜 빨리 안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면 로맨티스트는 자기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더 위축을 해요. 아이디얼리스트 같으면 저 또 사고 칠 텐데 나중에 또 덤탱이는 또 내한테 시키겠지 라는 생각까지 벌써 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덤탱이를 안 쓰고 도망갈까 생각하면서도 상사한테 또 맞춰는 줘야 되는데, 그게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머니스트 상사는 쟨 건방져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휴머니스트 상사가 추진력이 있어서 좋긴 한데 방향이 잘못 설정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로맨티스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부하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고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휴머니스트는 웬만하면 다 잘 지내요. 그리고 휴머니스트도 같은 휴머니스트끼리 뭐 잘 지내는데 그럴 때는 분명한 위계관계와 분명한 서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얼리스트도 휴머니스트 상사를 모시는 경우에는 웬만큼 잘 지내요. 에이전트도 웬만큼 잘 지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휴머니스트 상사가 이 에이전트를 인정하는 경우.